안녕하십니까. 시사인단 이슈터치 이영구입니다. 인천시와 함께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기초단체. 인천에는 10개의 군청과 구청이 있죠.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새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기초단체마다 각기 다른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사인단 이슈터치는 인천의 군수구청장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인천 동구 김찬진 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제일 먼저 방문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 구민과 시민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늦가을에 우리 동구 주민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동구에 있는 630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동구청장 김찬진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동구의 현안들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는 전체 면적의 한 절반 정도가 공업지역이죠. 그만큼 과거에 동구가 인천의 산업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1995년까지는 한 10만 명 정도가 유지됐다가 계속 인구가 줄면서 최근에는 뭐 5만 명, 절반 정도가 이제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를 좀 늘려야 되는 게 과제가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동구의 이제 가장 큰 현안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가 줄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구는 과거에는 인천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이제 동구하고 지금의 중구 내륙이죠. 그 두 개를 합친 인구가 인천 인구의 절반을 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6만 명도 지금 이제 깨지고 5만 8,800여 명 정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도 온갖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구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해가지고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교육 정주 여건을 좀 늘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음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교육 정주 여건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오래된 구역을 좀 허물고 고밀도 아파트를 좀 만들면 인구가 좀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재래시장 좀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동구가 갖고 있는 문화유적지를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외에 화수부두나 만석부두도 좀 개발하고 동인천 역세권도 좀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구를 좀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를 해소하면 인구가 늘겠다라는 거를 이제 정리가 됐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이 좀 필요해 보여요. 아무래도 원도심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먼저 진행 상황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 우리 동구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오래된 구역들이 많고요. 그런 구역들을 이제 허물고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인천 동구 전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재개발 같은 경우는 화수 화평구역 그리고 송림 1, 2구역, 금송구역 그리고 송림 4구역, 송림 3구역, 송림 6구역 그리고 지금 입주가 되고 있는 파크 푸르지오 이런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완공된 데도 있고
이제 조합이 결성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 데도 있고 이주 명령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착공을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은 송현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있는데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조합을 결정해서 조그마한 부분에 있어서 주택을 재개발하는 사업인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인천 동구의 전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화평동 세수대 연예인면으로 유명한 화평동 쪽에서 지금 지역주택 조합이 결성이 돼서 거기는 재개발이긴 하지만은 큰 재개발은 아니고 소규모 주택 정비 조합으로 해가지고 재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 동구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잡혀 있어서 차츰차츰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동구에서도 행정력을 뒷받침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뒷받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많네요. 네, 맞습니다. 총장님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진행 사항을 짚어주셨는데 이제 또 하나 주민들이 바라는 건 교통망 확충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동구는 동인천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서울 빠져나가는 거, 그다음에 도심으로 들어가는 거 참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동인천역으로 집적되기 위해서 인천 3호선을 또 설치하면 더 좋겠다, 유치하면 좋겠다. 특히 이제 송림 오거리역 이것도 유치 욕구들 주민들의 요구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청장님도 아마 이거를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사실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하려면 사업성이 좀 나와야 되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과거 전임 청장들 같은 경우는 경제성 문제 때문에 그게 인천 지하철 3호선이 좌초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유정복 시장님은 이번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계시고 우리 인천 전역을 교통망을 쭉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하는 게 이제 인천 지하철 3호선인데 지금 이게 상당히 경제성을 떠나서 유정복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공약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제대로 저는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물포 르네상스의 어떻게 보면은 활용 점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정복 시장님을 뵀을 때 인천 지하철 3호선은 반드시 착공이 되고 계획이 돼서 송림 오거리역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의 원도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송림 오거리역이 생기고 그리고 재물포 르네상스와 연관되어 있어서도 우리 동구하고 중구 내륙을 연결하는 인천 지하철 3호선이 반드시 통과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유정복 시장님에 대한 의지도 좀 확고해서 저는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꼭 송림 오거리역이 생기고 인천 지하철 3호선이 우리 인천 전역을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총장님 말씀대로 좀 잘 돼서 동구 주민들 사실은 저기 만석 이동 쪽 주민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교통. 그렇죠. 어려운 분들한테 좀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고요. 동구의 수건삽 중 하나가 또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그동안 여중 여고들을 신도시로 뺏기고 그러면서 원도심 주민들이 교육력이 악화된다라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계신데 이제 재개발까지 되게 되면 아마 인구입이 급격하게 늘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해소를 하셔야 되는데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제가 7월 1일 날 이제 취임하고 나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환경 여건을 좀 개선해서 우리 주민들이 교육 문제 때문에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도성원 교육감을 만나서 첫 번째로 우리 동구에 여중을 좀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방문여중하고 방문여고가 2014년도인가요? 이 송도 신도시로 떠나가고 나서 지금 우리 초등학교는 지금 공립초등학교가 6개 있고 사립초등학교가 2개 있는데 8개 초등학교가 졸업하고 나면 남자들은 갈 중학교가 있습니다. 화도진 중학교 남녀공학도 있고 재능중학교나 동산중학교와 같은 남중도 있지만 여자 중학교가 없어서 일단 여자 중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성훈 교육감 그분의 공약도 인천 동구에
이제 그 여중이 설립되는 게 이제 공약이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와가지고 여중 설립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이 금송지구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에 창녕초등학교가 이전을 하고 창녕초등학교 부지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만은 거기를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여중을 설립하는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1월 달에 교육부에서 하는 그런 투자융사 심사위원도 있지만 저는 잘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중은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혔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서 교육 정규 여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동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 바우처 제도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바우처 카드를 좀 지급을 해서 학생들이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바우처 카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원을 좀 다니고 여러 가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넓어지니까 훨씬 더 좀 좋은 여건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내년에 이제 꿈드림 센터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꿈드림 센터 내에 우리 동구가 지금 영어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떤 영어나 수학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좀 없다 그래가지고 꿈드림 센터 내에 영어 도서관을 만들면 학생들의 어떤 영어 교육도 좀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송현 1, 2동 지금 청사가 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도서관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이 세워진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정주 여건이 많이 늘어서 교육에 대한 환경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행정체제 개편을 한번 짚어볼게요. 아마 동구 지역, 중구 원도심도 마찬가지면 아마 관심이 많이 높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아마 지난 8월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현재 2군 8구 체계를 2군 9구 체계로 이제 개편하면서 이쪽을 재물포구로 묶겠다. 그러니까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묶는 거를 이제 아마 안을 발표를 했는데 동구의 입장이 사실 궁금해요. 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구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유정복 시장님이 행정체제를 개편한다는 안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안을 유정복 시장님이 발표하고 나서 바로 저는 동구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리 동구는 중구 내륙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구하고 중구 내륙은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상권 면에 있어서는 아주 유사성이 있는 사실은 동지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하고 중구가 합쳐지는 것이 맞다. 중구 내륙이 합쳐지는 건 맞고 영종대는 독립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천 지하철 3호선이 우리 동구하고 중구 내륙을 통과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재물포 르네상스가 가시화가 돼야 된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가시화가 된다면 우리 동구하고 중구 내륙은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인천백화점 자리가 제대로 좀 정리가 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도 북광장과 그리고 양키 자유시장, 중앙시장을 연계한 고밀도 개발이 좀 가시화가 좀 되어야 된다. 이런 게 다 제대로 구체화된다면 동구하고 중구 내륙은 통합을 해도 시너지 효과를 내고 과거의 영화를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행정체계 개편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은 2030 역점 프로젝트 동인천역 이게 사실 중심일 것 같아요. 동구와 중구의 중간에 있잖아요, 이게요. 이거를 아마 인천 동구에 큰 변화를 줄과 동시에 중구에도 변화를 많이 줄 것 같아요. 문제는 그동안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렇죠. 이 해법 찾는 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동인천 역세권을 개발하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 동구에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동인천 북광장 쪽이 송현시장, 그다음에 또 양키 자유시장, 그리고 중앙시장, 여기가 사실은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는 중심 지역입니다. 여기가 제대로 좀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2007년도부터인가요? 2030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동인천 북광장은 북광장대로, 그리고 양키 자유시장은 양키 자유시장대로, 그리고 나머지 중앙시장이나 이런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유정복 시장님한테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하나의 묶음으로 해가지고 통합돼서 재개발이 돼야 된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따로따로 이렇게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재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좌초되기가 쉽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하나의 묶음으로 해가지고 재개발이 돼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그 파크 프로젝트도 입주했지만은 이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망을 좀 확충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동인천역에 오려고 하면 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 주차난이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망과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걸 재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가 재개발이 되려면 다른 지역과 연관된 재물포 르네상스에 연관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좀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한 3억 5천 정도의 영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동인천 역세권을 어떻게 하면 재개발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영역을 내서 이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동구도 자체적으로 3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영역을 따로 발주를 해서 우리 동구 전역 그리고 동인천 역세권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재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기 위해서 영역을 좀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런 영역이 발주가 돼서 쭉 나온다면 그 영역과 함께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시와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제 임기 동안에는 확실하게 동인천 역세권 재개발을 우리 동구에 대한 앵커로서 제대로 좀 재개발을 시키려고 저는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앵커로 성장하게 되면 아마 통합도 같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6년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인천시에서도 청장님도 임기 내에 한다는 거 보니까 맞물려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전통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죠. 사실 동구는 유서 깊은 동구의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사실 코로나19에다가 여러 가지 뭐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상승하면서 상인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활성화시킬 뭐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영화를 간직한 곳이어서 일단은 현대시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송현시장이 좀 있고, 양키 자유시장도 좀 있고, 중앙시장도 있고, 그리고 화수시장도 있고, 몇 가지 이제 또 좀 시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 동구가 인천의 중심이었을 때는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타 구에서도 많이 오는 아주 북적북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른 데도 다 이제 큰 대형 마트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오지를 않고 있고요. 현대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그 인천 동구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 줄어가지고 이용률이 지금 많이 좀 저조하고 있어서 상권이 좀 많이 저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일단은 이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좀 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 프로젝트를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단 우리 그 그 현대시장 상인연합회하고 같이 연계를 좀 맺어가지고요. 일단 입구를 좀 정돈을 하려고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도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이제 많이 낡아가지고 비도 좀 새고 그러는데 거기를 조금 제대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현대화 사업을 좀 진행을 해가지고 일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현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파크 프로젝트도 입주해서 아마 조금 더 이용객이 좀 많이 늘어날 걸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송현시장 같은 경우 주차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 문제를 좀 시장 상인연합회하고 좀 연관되어서 개발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양키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너무 이제 노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생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이 북광장과 연관해가지고 고밀도 개발로 지금 그 방향을 좀 잡아서 거기 연합회와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개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마 연관된 얘기일 것 같아요. 사실은 동구에 오면 그 헌책방 되게 유명하죠. 사실 그렇죠. 예, 배다리 쪽에. 예. 그리고 옛날 동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수도국산 박물관도 또 있죠. 예. 달동네 박물관. 예. 이런 것들이 귀한 또 장원이잖아요. 관광 자원인데. 그렇습니다. 관광객 유치가 잘 되면 또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또 관련된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동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옛날에는 인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동구만의 오래된 먹과 맛과 전통과 유적지를 많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적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초의 어떤 그 사립초등학교라고 하는 영화초등학교도 있고요. 3.1운동 발상지인 상령초등학교도 있고, 미국 선교사들이, 여자 선교사들이 와서 묵었다는 그런 감리교 이런 숙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다리 헌책방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아트스테이 1930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1930년대 진도 여인숙을 좀 재현시킨 카페나 이런 사람들이 좀 머무를 수 있는 곳도 지금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수도국산 박물관도 지금 중축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100억 정도 좀 예산을 들여가지고요. 수도국산 박물관을 좀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중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수도국산 박물관에 있는 주차장 문제도 지금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큰 스쿨버스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100면 정도의 주차장을 좀 확충을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그 화수부두나 만석부두 거기도 지금 제대로 좀 정리 정돈을 좀 해가지고 우리 동구 주민들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안 산책로가 있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가 끝나서 지금 3단계가 지금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앵커 시설을 우리 송도에 있는 케이스24 같은 그런 것을 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석양을 바라보면서 바다의 어떤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그 북송포구 쪽에 매립한 십자수로 매립지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곳을 연계해가지고 화도진 축제나 그리고 또 이 그 금창동에 있는 문화거리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그 금창동 어떤 배다리 축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먹거리 화수동에 있는 세수대야 냉면이랄지 순대거리랄지 만석동에 있는 쭈꾸미 거리 이런 것을 쭉 다 연계해가지고 관광 자원화 시켜서 우리 인천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의 그 계획과 동구의 비전을 잘 들어봤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벌써. 예.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동구 구민들께 그 당부하고 싶은 말씀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7월 1일 날 취임하고 나서 우리 동구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이 저는 우리 주민들께 약속을 드렸고 꼭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 제대로 된 개발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 제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우리 동구는 쇠락하는 그런 이 파동에서 다음에는 이제 이 상승하는 과거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동구로 제대로 탈바꿈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구는 제물포 구로 또 중구 내륙과 통합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제대로 진척이 돼서 과시화가 된다면 제 임기 동안에는 우리 동구는 제대로 탈바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지금까지 저에게 보내주셨던 응원과 기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630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우리 동구 주민들의 행복과 우리 동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가을에 이제 달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찬진 동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과거 활기가 넘쳤던 동구의 모습으로 또 새로운 도약으로 더욱 발전할 동구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천 기초단체장 특집으로 진행된 시사진의 이슈터치 첫 시간으로 오늘은 김찬진 동구청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님과 대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사인다 이슈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